현대전은 화력전이라고 말합니다. 정밀 유도 무기나 항공 타격으로 전략 목표를 제거하지요. 그리고 작전적 차원에서는 4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155mm 같은 자주포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소부대, 즉 여단이나 연대, 대대급의 전투를 위해서는 10km 미만의 사거리를 갖는 화력이 필요하겠는데요. 105mm 견인포 등이 그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노후화되어서 점차 도태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105mm 포탄이 우리나라 지금 수백만 발이나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훈련만 한다면 한 100년은 써도 충분한 양이라는 겁니다. 포탄을 없애는 일도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해결책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차량화 자주포 풍익과 자주화 박격포 비격을 창안해 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K105A1 자주포 풍익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이 무기는 포병에서 도태화기인 105mm 곡사포를 군용 트럭의 차대에 얹은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란 스스로 굴러가는 포를 말하죠. 그러면 뭐 스스로 못 가는 포도 있느냐? 물론이죠. 과거에 105mm 포는 견인포라 하여 트럭 공문에 매달고 끌고 다녔습니다. 여하튼 차량 위에 얹게 되니까 운용 인원이 감소돼요. 또 별도로 탄약 운반 차량을 운용할 필요도 줄어드는 등 성능 개선이 돋보입니다. 한마디로 가성비 짱입니다. 풍익은 차량을 돌리지 않고도 180도 범위로 포신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돌릴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거리가 11km에 달해서 풍익이 대체하게 될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크게 좋아졌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까지 도입이 돼서 연동이 되니까 신속 정확한 방열과 사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풍익은 105mm 견인포 포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식 포탄도 쓸 수가 있어요. 105mm 견인포의 경우 국내에만 엄청난 포탄 재고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인 겁니다. 여기에다 기존의 견인포와 비교해서 운용 인력이 또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지요. 본래 견인포는 적어도 9명의 인원이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최소 인원이 그래요. 그런데 풍익은 자동화 장비를 추가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운전병과 방호병까지 포함해도 5명이면 운용이 가능한 화기입니다. 풍익은 국산 K711 군용 트럭을 차대로 사용을 하면서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차량에다 장갑판을 덧붙여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길이가 7.8m이고 폭이 2.5m라는 충분한 크기 덕분에 60발의 포탄과 5명의 승무원이 탑승을 해도 무리가 없는 크기입니다. 여기에다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유압장치 덕분에 불과 30초 만에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명의 인원만으로도 사격이 가능하다는 점은 아주 큰 매력이지요. 과거의 포병에서 근무한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추운 겨울에 포방열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이젠 뭐 차량으로 이동해서 정차하면 그것이 곧 포방열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급의 화력이 크게 개선되고 신속한 전술적 운용도 가능하게 된 것이죠. 105mm 곡사포를 도태시키는 추세에 부응하면서 연대급의 화력을 현저히 보강하는 묘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 풍익이라는 별칭은 6.25 전쟁 당시 적군의 T-34 전차를 105mm 곡사포로 직접 조준 사격하여 전차를 저지하는 전과를 올렸던 김풍익 중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익과 비슷한 개념의 다른 무기가 비격인데요. 풍익보다는 훨씬 강력한 무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비격은 K200A1 장갑차에 자동화된 120mm 박격포를 얹은 겁니다. K200A1 장갑차는 전체 길이가
5.5m, 그리고 높이가 2.5m로 12.7mm 중기관 총탄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장갑차죠. 이 과거의 K200 장갑차를 더 개량한 겁니다. 기존 K200 장갑차의 280마력 엔진보다 출력이 한 25% 정도 높아진 신형 350마력 엔진과 자동 변속기를 집어넣어서 성능과 기동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격은 로봇팔을 활용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장전 장치를 통해서 정밀도를 높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동안 박격포는 포구 위에서 포탄을 집어넣어야 해서 자동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지요. 그런데 로봇팔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이걸 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대단히 그 정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비격이라는 명칭은 과거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조선의 무기인 비격진천례에서 따온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풍익 K105A1 자주포는 차륜형이죠. 트럭에 실린 105mm 곡사포인 겁니다. 그런데 비격은 궤도형 차량이라서 험한 도로나 야지를 달리는데 차원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얘는 기갑부대를 근접 지원하기 위한 험지 주파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방력도 아주 좋죠. 풍익은 국산 K711 군용 트럭을 차대로 사용하면서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판을 덧붙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예 태생이 장갑차를 쓴 거니까 승무원 방어력이 훨씬 뛰어나겠죠. 비격은 로봇팔을 활용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장전 장치를 통해 정밀도를 현저히 높였습니다. 살상 범위는 105mm에 비해서 최대 2.6배 개선이 되고 강력합니다. 풍익이나 비격이나 가성비가 짱이라는 겁니다. 비격은 뭐 한 30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풍익은 한 6억 원 정도 값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계는 지금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요.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또 대만과 중국 사이에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든 국방력을 사전에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아주 비싼 신형 무기를, 첨단 무기를 들여갈 필요는 없겠지요. 100억 원 수준인 신형 K9 자주포에 비하면 저렴한 예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보니까 이 풍익과 비격이 아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적인 화력을 개선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수출에 기여를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꾀돌이 같은 이 무기, 이 화력이 경제에도 기여하고 우리 안보 수준을 높이는데도 현저히 도움을 주는 그런 무기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기에 대해서, 아주 꾀돌이 무기, 풍익과 비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